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 수요와 함께 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돼서 2030 이 수요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2030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 그리고 연립주택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월세 상승세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수요자들은 또 반전세를 선호하거나 전세 자금을 모으는 등 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또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상황들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살피고 있으시거나 또 거주 목적으로 살피고 있으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분위기들 챙겨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준비되어 있는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를 변모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으로 갈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지역 저희 떠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으로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하는 전문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환절기가 오고 있죠. 이제 더위가 많이 지나가면서 그죠. 환절기에 또 감기 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가 상당히 또 재유행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각별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상황이 가장 또 중요하니까 저는 항상 건강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제 주변 분들도 상당히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또 걱정을 끼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 상황 상당히 좀 많이 얼어붙어 있죠. 거래도 상당히 많이 없을 뿐더러 전월세 가격이나 그동안 많이 오른 이러한 가격들,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그러한 피로감 때문에 또 빌라 시장이나 또 전월세 자체들도 빌라 시장 위주로서의 거래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좀 침체되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좀 보여주고 있는 형태고요. 아무래도 이 서울시 안에서도 주목해 봐야 될 것은 8.16 공급 대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또 재개발의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세권과 이러한 노후 주택들, 저층 주거지들이 모여 있는 곳들은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변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입지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강동구 고덕동 자체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신속통합 기획이나 그 외에 또 역세권 시프트랄지 모아타운이나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이러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들 중에서도 점수제로 또 활용이 되고 있고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강동구 고덕동을 항상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이죠. 평택 고덕동 아니고요.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 이곳은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9호선의 파워죠. 9호선이 상당히 그 힘을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9호선의 샘터공원역을 도보 1분권이에요. 도보 1분권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초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자체도 역세권 방면 300m 안에서 또 500m로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 부근 안에서 같이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적률 자체도 무려 500%나 주기 때문에 상당히 초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들을 상당히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공급 정책에서도 그러한 방향성을 충분히 또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샘터공원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에요. 면적 자체는
투룸이다 보니까 이런 방 2개 구조, 넓직한 구조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 자체가 우리가 6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합이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구조, 안정적인 대지 지분 5평을 넘기기 때문에 5평 이상이 되는 6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대지 지분도 확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격 자체가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들도 점점 좋아질 것이고 6억 원대 이하의 주택들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들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조금 낮은 것들 감안하신다면은 2억 원대 한 초중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에 상당히 신속통합 기획이나 앞으로 재개발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투자금 자체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요, 중요한 건 9호선이죠. 9호선 연장선의 초역세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고요. 9호선 센터공원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에 개발들도 많아요. 지하철은 물론 또 대중교통, 그것 외에 이러한 대형 교통 도로망이랄지 그것에 따르는 또 많은 개발들이 주변에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덕의 업무단지가 생겨나고 현재는 없지만 업무단지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각종 펜스를 치고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남의 업무단지, 도심, 영등포 즉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들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는 고덕의 업무단지가 새롭게 탄생되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이 지역이 재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러한 업무단지가 생겨나고 역세권이 좋아지고 도로망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균형적인 모습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후도된 저층 주거지들은 이런 대형 개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요점과 그런 점수 자체도 상당히 높게 매겨지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의 위치를 보시겠고요. 아무래도 9호선의 연장선이 예정돼 있는 샘터공원역이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에요. 걸어서 이동하시면은 뭐 1분, 2분이면 충분히 도달하기 때문에 이 고덕동의 마지막 남은 이러한 희소 지역이 바로 이 고덕동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덕 비즈밸리 대형 업무타운이 바로 맞은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타운도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뭐 강남권과 영등포권 그거에 못지않은 상당히 큰 규모로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하나 둘씩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업들의 유치와 기업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고덕의 이런 신축 아파트 타운이랄지 또 우측에는 미사 신도시랄지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아무래도 그 기준가를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을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은요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한강변이 상당히 우리가 2040 서울 계획에서도 한강변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강변 위주로서의 교통망 체계랄지 또 이런 공중 이런 교통망이랄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 개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래쪽에 뭐 9호선을 이용하신다면은 강남권이랄지 또 여의도권역 급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5호선을 이용한다면은 강북의 메인 핵심 지역이죠. 이런 CBD 업무 지역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과 뭐 버스들, 대중교통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또 입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당 보시는 지역이 9호선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고요. 아무래도 고덕의 2-2지구는 상당히 노후도적인 부분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반대편에 고덕 비즈밸리 위치해져 있죠. 주변에 녹지공원들 그리고 학군들 초, 중, 고등학교가 이 지역 주변을 다 두르고 있기 때문에 학군과 또 녹지와 또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이랄지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죠. 주변에 바로 고속도로 IC나 뭐 JC나 이러한 분기점이 생겨날 것이고 구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강동구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고속도로 라인도 올해 말에 안성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정 요건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아무래도 동의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노후 동수랄지, 노후 연면적이나 뭐 과소필지, 접도율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즉 이러한 토탈적인 점수적인 부분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만 되면은 이러한 동의율이나 앞으로 신속통합 기획에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무래도 이런 재위험 지역이나 또 이러한 자치구청장도 상당히 또 협조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시 2040에서는 이제 한강변과 함께 이런 고층 층수 제한을 완화를 시켰죠. 뭐 7층 제한이랄지, 뭐 25층이랄지, 35층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폐지된 이러한 법적 뭐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슬림화가 되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더욱더 고층화가 될 수 있는 또 재건축과 재개발들이 이러한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고덕비즈밸리인데 고덕비즈밸리 자체가 위쪽에 이제 구역을 형성을 됐고 하나 둘씩 완성이 되고 있어요. 건물들이 고층의 이런 업무실들이 하나 둘씩 완성이 되고 있고 즉 이거 첨단 R&D 사업이랄지 즉 이곳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무려 150여 개 기업들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 입점의 효과가 상당하겠죠. 그 파급 효과나 직장군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곳에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주변의 인프라를 즐기고 직주 근접이 가까워지고 그러한 요건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 안에 대형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호재성으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9호선이 연장이 되죠. 9호선뿐만 아니라 5호선과 8호선도 강동구 지역을 뚫고 지나가고 연장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좋아져요. 교통 라인들이. 대중교통도 좋아지고 또 그에 따르는 이러한 인프라 시설도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시던 강동구 자체도 이제 강남 4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충족시켜주고 있죠. 또 구리에서 시작돼서 강동구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런 고속도로의 개통 효과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도로망이 넓어지고 뭐 일반 도로만 들어와도 상당히 땅값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대형 교통망이죠. 고속도로 자체가 대형 교통망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제 안성까지 개통을 기다리고 있고요. 24년도까지 세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뭐 경부, 중부, 제2경부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이 경기권과 함께 서울권, 세종권까지도 원활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의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6억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혜택 꾸준히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더욱더 등록을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고 기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자체가 3억 원대 초반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흡수가 되고 있고 계약들도 되고 있고 결국에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은 2억 원대 초중반 정도,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만 원이면은 상당히 가성비 있는 이런 재개발에 유망한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가성비 있다라는 것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한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에 한 120에서 1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들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강남 4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7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투자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략 꼼꼼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서초구죠. 강남 3구를 또 대표하는 하나의 지역구고 그것에 또 소액적인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상당히 또 희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금액적인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초구의 양재동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부터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무래도 서초구에서도 가장 저평가되기 때문에
천변을 끼고 있고 주변에 업무타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건들과 함께 GTX C9까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상당히 커지고 주변에 직장 공부도 현재보다도 더욱더 늘어나고 교통이 좋아지고 또 인프라가 좋아지고 또 다양한 이러한 공원 시설과 함께 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 활동을 보내기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 자체는요,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신분당선, 3호선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노선들이잖아요. 신분당선 자체도 현재 이제 신사까지 이게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메가적인 그런 파워가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GTX 신호선이 이곳에 들어오잖아요. 이 GTX 신호선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GTX 노선들이죠. A 부터 B, C, D 라인까지 있는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되고 또 이용을 하는 순간 시간이 단축이 되고 얼마나 좋은 교통시설인지 또 느끼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주변의 집가들도 이 GTX 라인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만큼 크나큰 교통의 파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GTX 라인 자체가 양재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중요한 소식이고요. 이곳에 위치한 테라스형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러한 테라스, 넓은 테라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룸 형태의 이러한 주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 수요층 자체가 그런 부분 1인 가구 이러한 소형 주택을 많이 찾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공실 걱정 없이 임대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가격 자체가 3억 원대 초반이에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가 자체를 생각하신다면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가격대를 형성을 또 잘 하고 있죠. 자, 강남 3구 중에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토지 가격을 봐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양재동은 항상 꾸준히 현재도 현재 진행형 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 앞서 입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직장군들이 갈 수 있는 여건들이 한정거장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직장군도 많고요. 수요도 많고요. 개발도 많은 그러한 다양한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 교통과 일자리, 인프라 이러한 삼박자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괜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초구 자체가 이러한 삼박자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저평가된 양재동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양재동 위치, 이 지도상에 모든 것들이 다 보여져 있어요. 양재동의 위치 자체는 이제 3호선 양재역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3호선과 양재역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GTX 신호선 빼먹으면 안 되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개통이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새롭게 우리가 이곳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위쪽에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강남역의 상권이 있고요. 바로 주변에는 뭐 교대랄지 남부터미널 또 주변에 아래쪽에는 몽마르트 공원이나 말죽거리 공원, 양재 R&D 단지랄지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한정거장 안에 모든 곳이 내포되어져 있죠. 우측으로는 또 도곡 대치동의 학원가들이랄지 또 양재 천변을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대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이 양재 천변을 따라서 이런 도시화가 되고 있고 양재동 자체가 그 끝자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요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양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위쪽에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죠. 강남역 주변에는 우리가 항상 누누이 알듯이 대형 업무타운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또 테헤란로와 봉온사로 아래쪽에 R&D 단지랄지 우측에 삼성역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역에도 GTX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GTX 라인으로도 양재동과 한정거장이고요. 일반적인 지하철로도 한정거장으로 강남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정거장 안에 모든 것들을 또 내포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도보권으로 양재 R&D 연구단지랄지 아래쪽 양재 IC 주변에는 또 플랫폼 시티랄지 지박적인 이런 기업들의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재역 주변으로 노선들이 너무나 많죠. 아무래도 도시 계획을 하면서 도심 계획을 하면서 너무나 계획이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역세권이랄지 이런 바둑 형식으로 구조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고
삼성과 또 수서와 또 양재역에 앞으로 이 GTX 라인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새 역사 사이에 끼어져 있는 양재역이 그만큼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남역 주변에는요, 오른쪽으로는 테헤란로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있는데 좌측 라인들도 이제 테헤란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고층 빌딩들이 속속히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업무 시설이 늘어나고 인프라와 뭐 쇼핑 시설들 그런 것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의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양재역 자체가 이제 GTX 신호선이죠. GTX 신호선 중요하게 봐야 돼요. 양재역을 또 강남권에서는 삼성과 수서, 양재 이 세 개 역사에 맞게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에 양재동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신분당선도 있어요. 현재도 지금도 라인이 많은데 또 신분당선이 또 무시할 수 없겠죠. 앞으로 이 용산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 판교의 실리콘밸리랄지 위쪽에 강남권의 메인 상권들 또 국제교류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는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형 업무처를 뚫고 지나가죠. 또 9호선이 그랬듯이 이 신분당선도 상당히 그 힘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요건들의 용산까지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서부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노선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죠. 지화 사업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 전 지역으로 서부권, 뭐 동남권, 또 동부권 각 지역마다 다 이런 지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 지화 사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가용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토지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이미 다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그것을 뭐 개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그 위쪽에 생겨난 부지들을 새롭게 또 개발을 하고 그 지역에 부족한 것들을 새롭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의료시설이나 공원이나 또한 이런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그 지역에 부족했었던 것들을 촘촘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들을 지하로 넣고 지상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남 IC부터 시작돼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지화 사업들도 이 양재동 자체가 서초 IC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의 많은 이러한 개발들 라인 자체가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지역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막대한 이러한 사업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고스란히 토지에 흡수가 되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화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양재 IC 부근이겠죠. 양재 IC 부근도 즉 이러한 가용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지들, IC 주변 부지들을 새롭게 또 이용을 해서 이러한 집약적인 조성을 하고 이곳에 대기업들이랄지 이러한 각종 중견기업들이 이곳에 또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고 이마트랄지 상업시설, 복합시설,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융화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개발들도 양재 IC 주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대가 이러한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율은 역시나 이 지역은 인기 지역이고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또 인기 지역인 것을 감안하신다면은 전세가 자체가 2억 7천에서 2억 8천대에 흡수가 되고 있고 4천에서 한 5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을 구성을 하고 있죠. 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또 월세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월세 수익형으로 보시는 분도 많은데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만 1,000만 원 수준에서 약 100에서 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요즘에 금리보다도 높은 그런 수익률도 달성할 수 있는 또 월세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는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역이죠. 강남과의 접근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는 한번 이곳에서 거주 시작하셨던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 좀 꺼려하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시세 차익도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또 세미나 무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잘 체크하셔서 세미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 연락 미리미리 주셔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부의 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볼게요. 도봉구 창동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고요. 이곳은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2분과 함께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지금 도봉구 창동 1호선, 4호선 교차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창동역이고요. 창동역 역세권이라서 도보로 5분 이내로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3룸이고요. 지금 도봉구 창동은 치강역 중심지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들을 창동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손쉽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봉구에 지금 이제 관심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요. 집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과 KTX 노선이 추가로 이제 신설이 될 텐데요. GTX 신호선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은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노후된 지역들이다 보니까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압박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노후된 역세권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도봉구 창동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네, 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탄력을 또 받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서울시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곳에서도 어떤 식으로 호재 누려보실 수 있는지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입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1호선, 4호선, 7호선이 지나는 이제 트리플 역세라고 보셔도 무관하실 정도로 이제 도심으로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창동역 노원역 주변으로 지금 사업이 집중돼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는 상업 첨단 업무 시설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사업들이 굉장히 밀집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GTX C노선이 복합 역사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GTX C노선뿐만 아니고요. KTX 노선도 추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GTX C노선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그만큼 짧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화관이라든지 백화점 등 그리고 뭐 대형 할인마트 같은 인프라들을 손쉽게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 근처로 지금 이제 개발이 밀집돼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노후된 역세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창동역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노후도가 굉장히 높고요. 지금 현재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그거에 대한 압박 또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노후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또 주목해서 보셔야만 되는 지역에 또 속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후된 주택들이 이제 신축의 새로운 높은 아파트들로 이제 들어선다, 아니면은 주택들이 조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이 된다, 주변의 인프라들도 좋아진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이제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셨을 때 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입지 부분들 한번 찬찬히 분석을 도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첫 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부터 역시나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봉구 창동은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이제 개발이 밀집돼서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동북부를 중심으로 동북부의 이제 메카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사업인데요. 2만석 규모의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문화 사업입니다.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인데요. 연간 250만 명 정도의 이제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관광객들도 그렇고요. 이제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춤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올해 들면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이제 해외 가수들의 이제 한국 공연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공연장도 많이 필요해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지금 좀 대규모로 준비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개장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영화관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요. 저희 나라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뭐 CGV 메가박스처럼 대형 영화관들이 들어오는데 11개의 영화관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문화사업뿐만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분명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사업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창동 차량기지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 부지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업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 그리고 의료 R&D 센터, 연구소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들 그리고 대형 병원 등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이쪽으로 이제 밀집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2의 코엑스 규모의 비즈니트 벨트를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고부가 가치 산업들에서 일을 하시는 연봉이 높은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만큼 지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요. 창원 문화시설 산업단지 그리고 업무시설, 대형 유통시설까지도 이쪽으로 밀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산업이 지금 한 곳으로 밀집돼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GTX 신호선이 지금 창동을 통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북부에서 지금 이제 창동으로 들어온다. 수많은 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동으로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 GTX 신호선이 삼성과 양재, 강남의 두 가지 노선을 이제 지나친다라는 점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동북부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라든지 GTX 노선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동북부에서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 유동인구라든지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창동에다가 GTX 신호선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그 점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GTX 신호선은 이제 삼성역까지 15분 이내로 도달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GTX뿐만이 아니고요. 동부간선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선도로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상에는 이제 수변공원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수변공원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수변공원 사업은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이제 좀 주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공원이 많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이 없는데 그런 이제 서울에 있는 공원들을 좀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위에 수변공원까지 생긴다면 더 플러스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일부 개통은 했습니다. 삼성동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도로인데요. GTX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도로를 통해서도 강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원활해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동은 신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이제 기본 계획을 봤을 때 창동이 굉장히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이제 노후된 역세권을 주장했지만 지금 이제 창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만 일자리를 통해서 마곡의 이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곡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9호선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상권을 강화를 해줬습니다. 지금 창동도 같은 수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8만 일자리를 지금 이제 동북부에 만들어주고요. 창동에 그리고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GTX, KTX 이렇게 노선들을 만들어줍니다. 출퇴근을 위한 그리고 유동인구와 거주 수요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업들이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상업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종상향 등을 통해서 상업을 좀 더 인프라들을 구축해 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지금 예전에 봤던 과거로 봤을 때 마곡 같은 도시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리고 그 수순으로 우리 창동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창동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미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들을 딱 봤었을 때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더욱더 커질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또 형성이 되어 있는지 투자 전략 바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이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4억대로 찾아보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봉구 창동 3룸이고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전세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실투자액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제 신축의 역세권이기 때문에요. 지금 월세 시세가 보증금 5천에 월에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임차 수익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저희 갈게요. 이번에는 마포구 망원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세대 주택이고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곳은 6호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 구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 역시나 참 많은 지역이고요. 상업지역 그리고 일자리 풍부한 곳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포구 망원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투룸이고요. 마포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직주 근접성과 다양한 인프라들을 누리기 위한 실거주자의 수요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변 개발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금 마포에는 교통이 지하철 노선이 2개 정도 이제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먼저 좀 짚어드렸습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이곳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입지 그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한번 살펴보면요. 증산 뉴타운, 가재유 뉴타운,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강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서울시에서 진짜 보기 힘든 공원들이 질비하게 이제 늘어서 있고요. 지금 이제 수변 개발로 인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강에 위치한 지역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강에 공원을 대규모로 끼고 있는 마포 지역은 좀 더 수혜가 높을 지역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6호선을 이용했을 때 합정역을 통해서 강남까지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용산까지도 굉장히 짧은 거리에 이동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용산 호재와 같이 맞물려서 마포구가 조금 뜨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상암 업무지에는 이제 사무실뿐만 아니고 각 방송사들의 방송국들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촌 상권과 홍대거리 상권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대학교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대학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2030의 이제 임차 수요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포구 전체가 좀 임차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화, 여가, 업무 등 도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재편성하겠다는 거고요. 굉장히 수변 공원을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좀 주요 사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한강 바로 위쪽에 위치한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혜택이 많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망원동은 이제 이 내부에서의 집주 근접성뿐만이 아니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마곡, 지벨리, 그리고 국제 금융 업무지구죠. 여의도, 공덕 업무타운, 도심 상업 업무지역, 전통적인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이제 외부에서의 직주 근접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역이 용산일 텐데요. 용산 바로 옆에가 마포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덕역이라든지 대흥역, 광흥창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포구는 이제 대학교 밀집 지역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203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학교에서 이제 마포구에서 살다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이쪽에 계속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 내지는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입지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암, 여의도, 주벨리 등 주변의 일자리가 굉장히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일자리 안에 이렇게 폭 쌓여 있는 곳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를 또 품고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개발 호재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또 수혜 누려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개발 호재 살펴보면은요. 마포구는 전통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거주, 상업, 그리고 산업, 뭐 생활 인프라, 그리고 편리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백화점이나 뭐 유통시설이나 부족한 점이 없는 지역이 사실 마포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30 세대들의 이제 대학교 밀집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학교 상권들까지도 이제 있는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업 시설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100층 규모의 롯데몰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마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는 취지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갖는 이제 뭐 상업적 시설에 대한 뭐 보충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의의를 더 갖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이제 마포구의 두 가지 노선이 이제 더 신설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노선의 이제 오픈 시기와 롯데몰의 오픈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동시에 오픈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두 사업이 갖는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북 횡단선, 이제 청량리부터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서부광역철도, 인천 대장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세 가지 노선이 지나고 있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총 5개의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지 이쪽에 들어오는 거주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아무래도 성산시형 아파트겠죠. 안전진단은 통과했고요. 정비구역 예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700세대의 대규모 단지인데요. 지금 이게 5,000세대 대단지로 이제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3,700세대에서 5,000세대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변 인프라들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고요. 주변 상권들도 더욱더 이제 보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3,7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주변의 집가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 집가도 오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포 역시도 탄탄한 개발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한 이제 집가 상승, 수혜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매매가 임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어서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지금 시세는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 수익이 굉장히 이제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투자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도봉구 창동과 마포구 망원동이었습니다. 각각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지역이니만큼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어떤 식으로 탄력을 받을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혜 누릴 수 있을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이제 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1시에 지금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날짜하고 시간 역시나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어요. 예약 빠르게 주셔서 예약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예약까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